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즘 각종 매체에서 건강 관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보면 먹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 이제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식에 대한 관심은 참 높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건강식이라고 안 하고요. 특히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뭐 슈퍼푸드다 이런 네,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이게 특별히 슈퍼푸드라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슈퍼푸드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 그 음식 중에서도 특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가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귀리나 플레인 요거트, 토마토, 케일, 브로콜리, 뭐 단호박, 그 외에 이제 각종 견과류 그리고 연어나 콩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주로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음식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산화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각종 노화나 심지어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뭐 요즘에 슈퍼푸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뭐 해외 곡물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신토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최고요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해외 곡물이 더 좋은 겁니까? 네, 뭐 그 해외 곡물을 가지고 이제 뭐 슈퍼 곡물이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곡물은 우리 몸의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 최근에 이제 퀴노아나 렌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곡물들에 비해서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은 것들로 알려지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쌀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뭐 비타민, 미네랄도 있고 단백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백질의 주된 급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적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해외 곡물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음식 하나만으로도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되게 밥을 먹거나 할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그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굳이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우리가 바로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양 성분이 최대한 보존된 아주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해외 수입 곡물을 보면 대개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탁에 오기 전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보존에 문제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사실 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컬 푸드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텃밭에서 키운 음식이 가장 좋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반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약을 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국내 토종 농산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강낭콩이나 메주콩이나 서리태콩, 보리, 조, 기장, 뭐 현미 아주 월등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간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해외 곡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꼭 저걸 먹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 농산물 로컬 푸드도 다양하게 먹으면 영양소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슈퍼푸드로 알려진 음식들이 좀 다 좋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저도 블루베리를 하루 종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속이 조금 안 좋은 적도 있었는데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슈퍼푸드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수가 곡물이 많거든요. 이런 곡물이나 이제 과일이나 이런 데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평소에는 쌀만 먹다가
평소에 전혀 먹지 않다가 이제 뭐 7대 3으로 섞어서 많이 넣어야지 아니면 네. 아예 완전히 그냥 이 곡물만 넣어야지 이렇게 하다 그랬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들어가서 위장장애 증상, 그러니까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리밥 먹고 나면 이렇게 가스 많이 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건강에 좋다고 저도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한 적이 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섞어서 주면 처음에 딱 먹어보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안 좋으면 아이들은 이제 일단 그 뒤로부터는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서서히 적응을 시켜서 먹는 게 필요하고 일부 변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섬유질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먹다 보면 더 불편한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블루베리 말씀하셨지만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사실 색깔별로 아주 다양한 항산화 그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건강에 좋기는 한데요. 과일이다 보니까 당분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건강에 좋다고 과일도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당분이나 열량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혈당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를 이제 식사를 거의 안 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주스로 만들어서 색깔별로 이렇게 막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게 해독작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매 끼니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같이 하루 동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열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섭취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때 편식하지 마라 하면서 혼났던 게 그게 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기농 식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가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까? 네, 사실 유기농 식재료를 이제 그냥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주 좋은 토양에서 정성을 들여서 키운 것이니까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것은 그 영양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과 영양 성분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채소나 이런 걸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가공을 해서 과자라던가 이제 뭐 라면이라던가 다른 미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뭐 나트륨이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던가 지방이 추가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으로 만든 그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양 성분 표시를 뒤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첨가된 물질은 없는지 그리고 가공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열량이라던가 나트륨이라던가 지방 함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도 우리가 좋은 식재료니까 좋게 가공을 그러니까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설탕이나 기름이나 간장을 잔뜩 넣어서 만들면 결국은 아주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몸에 나쁜 음식을 만드는 결과가 오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깨끗한 토양에서 만들어진 재료더라도 저희가 첨가를 많이 하면 오히려 똑같아지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 가운데서 가공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가공된 음식을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개 가공식품에는 대개는 영양 성분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써져 있는 영양 성분 표시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게 뭐 열량이 얼마다 그리고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떤 것이다 이런 걸 꼭 살피셔야 됩니다. 특히 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당분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열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지방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셔야겠죠. 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음식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를 찾아서 먹는 거 좋죠. 하지만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